자,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왜 강력 매수 의견까지 냈을까요? 그 진짜 가치,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이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어떻게 한 회사가 동시에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또 실망스러운 실적을 낼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이 브룩필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180억 달러, 예상치를 어마어마하게 뛰어넘었죠. 다들 환호성을 질렀는데 바로 그 동시에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는 기대에 못 미쳤단 말이죠. 다들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겁니다. 이 완전히 다른 신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알쏭달쏭한 재무제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을 볼 때 뭘 보나요? 매출, 주당 순이익, 이런 전통적인 지표들을 보죠. 근데 브룩필드 같은 복잡한 회사에는요, 이 방식이 전혀 안 통합니다. 이 표면적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의 진짜 체력,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실마리를 딱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3%입니다. 이게 뭐냐면 분배 가능 수익이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사의 핵심 사업에서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온 현금이 작년보다 13%나 늘었다. 바로 이겁니다. 일회성 요인 때문에 오락가락한 EPS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브룩필드의 본업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경에는요, 사실 2022년에 있었던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 분할이죠. 2022년 12월, 브룩필드가 둘로 쪼개집니다. 원래 있던 회사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굴리는 브룩필드 코퍼레이션, 우리가 BN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자산 운용만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는 브룩필드 자산운용, 즉 BAM이라는 별도 회사로 독립시킨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회사를 나눈 게 아니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전략적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 B에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자산을 직접 사서 오래 굴리면서 가치를 키우는 그런 장기 투자자를 위한 소유자 운용자 모델이고요. 다른 한쪽, BAM은 남의 돈을 굴려주면서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버는 자산 경량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투자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아주 영리한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브룩필드 코퍼레이션, 즉 BN의 진짜 경쟁력, 그 비밀병기인 소유자 운영자 모델을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브룩필드의 철학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만 넣는 금융 투자자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직접 운영한다. 이 마인드셋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소유자 운영자 모델은요, 세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첫째, M&A 전문성.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복잡한 딜을 성공시키는 능력이죠. 둘째, 전 세계에 깔린 25만 명의 운영 인력. 이분들이 현장에서 얻어오는 정보가 바로 독점적인 통찰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스킨 인 더 게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 돈만 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돈도 같이 넣는다. 즉, 고객과 한 배를 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파트너라는 신뢰를 만드는 핵심이죠. 경쟁사인 블랙스톤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블랙스톤은 수수료를 버는 자산 경량 모델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브룩필드는 자기 자본을 직접 투자해서 리스크를 같이 짊어집니다.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더 믿겠어요? 당연히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쪽이겠죠. 이게 바로 따라하려야 할 수 없는 브룩필드만의 해자, 모트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독보적인 모델을 가지고 브룩필드는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브루크필드가 인텔의 반도체 공장 확장에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AI 혁명의 심장부, 그 핵심 인프라에 직접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뭔가요? 1500메가와트.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 짓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브룩필드가 서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쭉 훑어보면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전환, 또 요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 그리고 은행들이 돈줄을 죄면서 생긴 대출 시장의 빈틈까지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의 핵심에 정확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내부적인 전략을 봤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거시경제, 특히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브룩필드가 가진 인프라 자산들은요, 마치 채권처럼 움직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좀 힘을 못 쓰죠.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브룩필드의 이 거대한 전략은 결국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순풍에 올라타겠다는 아주 큰 그림의 베팅인 셈입니다. 그 증거는 이미 주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브루크필드의 인프라 주식 BIPC가 어떻게 됐죠? 무려 23%나 급등하면서 시장을 압도해버렸습니다. 거실경제의 바람 방향이 살짝 바뀌기만 했는데도 그 가치가 바로 반응을 한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왜 강력 매수를 외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5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둘로 쪼개는 전략적인 분할부터 누구도 따라 못하는 소유자, 운영자 모델, 미래를 내다본 포트폴리오, 남들이 겁낼 때 투자하는 역발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순풍까지 이 모든 게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가치 상승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브룩필드를 이해하려면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얼마네 하는 식의 단편적인 숫자 하나만 봐서는 절대 그 본질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기업 분할이라는 큰 구조부터 그들만의 독특한 사업 모델, 미래 트렌드를 읽는 투자 전략, 그리고 금리라는 거시 변수까지 이 모든 다층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만 비로소 그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브룩필드의 이 야심찬 전략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완벽한 청사진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얽혀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도박에 불과할까요? 그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